해왕성의 바람은 상업용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시속 2600km나 됩니다. 달의 남극은 영하 238도씨에 달하며 이는 전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울 수도 있는 온도예요. 토성은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대한 수영장에 토성을 던지면 물 위에 떠 있을 거예요. 목성의 달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최대 160km 깊이의 광대한 물바다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로 된 얼음은 드물게 지구에서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태양계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성과 달에도 있어요. 토성의 웅장한 고리는 토성의 달에서 떨어져 나간 후에 만들어진 우주 파편의 띠입니다. 토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목성, 해왕성, 천왕성도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소행성도 고리가 있고요. 태양계에는 8개의 확인된 행성이 있지만 9번째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유기물은 해성에 의해 지구로 옮겨온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성에서 몇몇 개가 발견됐거든요.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폭풍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특이합니다. 분명한 육각형이죠. 수성과 금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달이 없는 행성입니다. 목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달 79개가 이 궤도를 돌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달은 가니메데로 수성보다 큽니다. 이전에는 은하수가 벨트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선 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달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발자국을 날려버릴 바람이 없거든요. 블랙홀의 반대인 화이트홀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빛과 물질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해왕성 주위를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유일한 달이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주에는 수조 개의 별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죠. 명왕성의 달인 샤론은 명왕성의 절반 크기여서 명왕성이 자전축 약간 바깥 지점을 궤도로 해서 자전합니다. 행성, 성간, 먼지, 은하계 전체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체는 전체 우주의 약 4%만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레스-2b는 밤이 끝나지 않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찌는 듯이 덥습니다. 트레스-2b는 목성보다 약 1.5배 더 큰 가스 거성으로 표면이 숲보다 빛을 더 잘 흡수하죠. 또한 희미하게 건붉은 빛을 내기도 하는데 끓는 용암처럼 뜨거운 공기가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네요. 55 칸크리의 항성계에는 5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중 4개는 목성과 토성과 비슷한 가스 거성입니다. 하지만 5번째, 아니 모항성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첫 번째라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행성은 끔찍한 방식으로 특이합니다. 55 칸크리 2는 모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행성 표면의 절반은 말 그대로 용암바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에 있어요. 항상 한쪽 면이 모항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기온과 어둠 사이에는 경계구역이 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좁은 구역이죠. HD 189733b는 모항성의 궤도에 있는 유일한 외행성인데 언뜻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청색과 흰색이 소용돌이치면서 표면에서 경이로운 무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밝은 색깔은 사실 행성의 대기에 있는 단단한 규산염 입자 때문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유리비가 내려요. 하지만 최악의 사실은 바람이 시속 8,700km 속도로 분다는 점입니다. 거의 마하 7에 가까워요. 비교하자면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풍속은 시속 408km였고 20배 이상 낮았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리가 극초음속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죠. 다음 항성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네요. 이 항성 시스템에는 3개의 외행성이 있는데 모두 자신의 모항성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항성이 일반 태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한 별에 빠르게 회전하는 핵을 갖고 있는 펄서이기 때문입니다. 초당 수천 번 회전하면서 사방으로 강력한 전파를 방출합니다. 그 결과 이 모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서서히 파괴되고 결국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케플러 70은 약 1800만 년 전에 붉은 거성으로 폭발한 고온의 푸른 외성입니다. 그 당시 적어도 2개의 행성이 그 궤도를 돌고 있었고 그중 더 가까운 것은 목성과 유사한 가스 거성이었어요. 그 이름이 케플러 70b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커진 모항성이 그것을 불태워버려서 뜨거운 바위 세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에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죠. 그 온도는 우리 태양 표면보다 높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남긴 했지만 지금은 증발하고 있고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거예요. 지금 현재 붉은 행성 화성의 주위나 화성 표면 위에는 6기의 화성 탐사 미션이 있습니다. 그 말은 화성에 로봇이 산다는 뜻인가요? 작은 녹색 생명체들은 말하지 않지만요. 태양이 현관문 크기라면 우리 행성은 5센트짜리 동전 크기가 될 겁니다. 즉, 태양은 지구 100만 개 이상을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라는 거죠. 달의 암석은 아주 천천히 침식됩니다. 100만 년마다 1mm가 침식되죠. 그래서 달에 남겨진 아폴로 우주인의 발자국은 1천만 년에서 1억 년 정도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목성의 달 이오는 4조 5천만 년 된 달로 목성 자체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태양계에서 몇 개 없는 활화산이 있는 천체 중 하나죠. 그리고 이 화산들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포착된 장관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오는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사랑받는 전설적인 여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신화에서 제우스는 질투심 많은 아내 헤라로부터 그녀를 숨기기 위해서 이오를 소로 만들어버렸죠. 와, 그럼 소가 진짜로 달 위로 뛰어오른다는 건가요? 오, 그럼 소목에 닿는 방울소리가 나겠네요. 오케이, 소 얘기는 그만하죠. 우주 얘기로 돌아가요. 초신성이 무너진 뒤에는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중성자별은 탄생 후 초당 약 60번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초당 600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지럽네요. 우주는 까만색이 아니어야 하지 않나요? 별이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변을 다 밝혀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어디서도 별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별은 지구에 그 빛이 도달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토성의 달 중 하나인 야페투스는 독특한 투톤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의 두 방구의 차이는 인상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가볍고 다른 하나는 섬뜩하게 어둡죠.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남아있는 약간의 공간에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우주에는 공간이 많으니까요.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만이 아닙니다. 가스 거인인 천왕성, 해왕성, 목성도 고리가 있지만 얇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나사는 플라즈마파, 전파, 자기장을 오디오 트랙으로 변환해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삐 소리부터 구급차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소리까지 온갖 재밌는 소리를 녹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주 자체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죠. 음파와 진동이 있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핵은 전체 반지름의 25%까지 차지합니다. 내부에서는 중력이 놀라운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내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됩니다. 태양 핵의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복사층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핵에서 다음 영역인 대류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평균 17만 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플라즈마의 방울이 위쪽으로 떠올라서 태양 표면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483km 두께의 표면층이 시작됩니다. 이 가스층은 광구라고 하는데 온도는 5500도에 달하고 각각의 직경이 966km인 플라즈마 세포가 쌀알무늬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면 태양의 왕관에 도달합니다. 태양의 얇은 대기죠. 기온이 200만 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겠죠. 수성,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행성입니다. 4개의 모든 내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은 적도 지름이 4,800km밖에 되지 않아요. 또한 지구 다음으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입니다. 수성은 거대한 금속 핵이 있어요. 핵이 행성 전체 부피의 거의 85%를 차지하죠. 수성의 핵은 태양계의 어떤 행성보다도 더 많은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성은 단단한 내부 핵과 액체 금속으로 구성된 외부 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성의 바깥 껍질은 바위가 많은 멘틀과 단단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께는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를 유지하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태양과도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수성이 가까스로 모아놓은 대기를 태양풍이 계속해서 날려버립니다. 금성. 다음 정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평균 기온은 465도에 이릅니다. 금성의 납을 가져가면 녹는다는 뜻이죠. 금성 표면의 압력은 지구에서 수심 914m에서의 압력과 같습니다. 이 행성의 금속성 철핵은 폭이 3,900km로 이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만큼 넓습니다. 다음 층은 1,930km 두께의 녹은 암석 멘틀입니다. 금성의 내부는 지각으로 덮여 있어요.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폭은 10에서 20km입니다. 금성의 두꺼운 대기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96%와 질소 3%로 된 황산의 두꺼운 구름이에요. 금성은 새별이라고 불리며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지구에서 사람들은 오렌지색, 빨강색, 노란색의 아름다운 석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지평선 아래로 해가 떨어질 때 일반적으로 핑크빛 빨강 하늘이 파란색으로 바뀌며 일몰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위치해 있고 햇빛이 덜 강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있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파란빛을 흡수하며 지구상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따뜻한 계열의 색을 없애버립니다.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두 석양 모두 장관이네요. 인류는 60년이 넘도록 우주를 탐사했고 그 노력은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현재 모두 탐사 완료됐습니다. 명왕성과 케레스 소행성까지도요. 대부분의 탐사는 1977년 처음 시작된 나사의 무인 탐사기인 보이저5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행성과 달, 특이한 고리와 자기장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쌍둥이 우주선은 지구로 정보를 전송했고 보이저 1호는 현재 별 사이의 공간인 성간 우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1년 우주인들은 준항성이라고 불리는 초중량 블랙홀 주변에서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저수지를 발견했습니다. 떠다니는 증기는 우주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특이한 저수지에는 지구 해양에 있는 물의 양보다 140조 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지구에서 1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멀리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리죠. 지구에서 음파는 공기 분자의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행성과 달은 대기와 바다와 같은 매개를 통해 소리가 퍼져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음파를 진동시키거나 전달할 어떤 분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이 적막한 진공만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모든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공간 사이사이에 가스와 미립자들의 구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음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켈트 9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언젠가 미친 듯이 더운 여름날 더위 때문에 불평을 하는 날이 오면 우리 지구의 온도는 4,34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켈트 9b의 궤도가 켈트 9이라고 불리는 별과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별이 언젠가 엄청난 열기로 모든 행성을 증발시킬지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태양 사우나라고나 할까요?
어떠세요? 별로인가요? 그래요. 쓰레기는 단순히 지구상의 해양, 도시, 숲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것들로서 우주에 버려진 물체들이며 아무 의미 없이 떠다니고 있죠. 유성체와 우주 물체로부터 생긴 자연적인 잔해물도 있습니다. 현재 50만 조각에 달하는 우주 잔해물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과 충돌했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에서의 목표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들을 추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